성함 윤재웅입니다. 오늘 리뷰의 주제는 중국이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중국을 알아야 하죠? 한국 경제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란 경검술사처럼 천의 얼굴을 가진 대륙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다. 본인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세요. 중국을 알고 중국이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고 싶은 사람. 중국에서는 거지도 깡통 대신 QR코드로 구걸을 한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에 QR코드가 박힌 이런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드릴 말씀은 중국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어떤 핀테크 산업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중국에서는 지금 길거리에 과일이나 양꼬치를 파는 상점들도 더 이상 이제 현금을 받지 않고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받는 그런 경우가 보편화되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 15만 개 정도 되는 ATM기가 하루에 한 300개 정도 없어질 만큼 중국은 현금을 쓰지 않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국의 핀테크 혁신을 이끈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마윈 회장은 2017년에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이 무현금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거의 중국인의 90% 정도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쓸 정도로 중국은 완전히 무현금 사회로 이렇게 전환을 했고,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페이 업체들이 온라인 결제상에서는 조금씩 쓰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프라인 상에서는 진척 사항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의 금융 서비스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런 핀테크 혁신을 빠르게 이룰 수 있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발주자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금융시장의 발전을 보면 현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이런 단계를 밟는데요. 그런데 이 현금을 쓰다가 신용카드로 딱 오면은 상당한 사람들이 이 신용카드를 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QR코드라든지 다음 단계 어떤 핀테크 기술이 왔을 때 도입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지체되는 거죠. 근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가 도입되었을 때 중국인들이 한 25% 정도가 어떤 제도권 금융기관하고 거래한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금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신용카드의 보급이 늦었던 것이 오히려 중국의 핀테크 혁신을 앞당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신용카드라는 어떤 기득권,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IT 기업들이 QR코드와 같은 어떤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서 빠르게 혁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핀테크를 도입하는 이런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핀테크를 통해서 모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현금을 써서 일회성으로 그런 소비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데이터가 축적됨으로써 자신에게 보다 더 나은 그런 서비스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계속 이 시장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를 한 번도 안 쓰고 사실 그 QR코드부터 금융 서비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인들의 거의 90% 이상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1년 모바일 결제 금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비자만 아니요, 글로벌. 전 세계 비자 네네네. 그거보다 네. 더 크다고요? 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중국 핀테크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이 핀테크 산업 자체를 일으킨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알리바바가 자사의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의 결제 수단으로서 만든 온라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알리페이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중국의 어떤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았던 어떤 장애물들을 척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을 도약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서비스인데요. 단적인 예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불신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건을 보내도 이 구매한 사람이 돈을 제대로 보낼까, 구매자 입장에서도 내가 돈을 보낸다 한들 진품을 과연 보낼까라는 어떤 이런 상호 불신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커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알리페이는 이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잠시 맡겨두는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어떤 불신을 해소를 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알리페이가 또 다르게 혁신을 도입한 게 있는데요. 그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몰에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알리바바 계좌에 돈을 이렇게 넣어 놓는데 이 돈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산운용사가 MMF 펀드처럼 이렇게 운용하게 함으로써 기존 국영은행의 어떤 이자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엔트그룹이 바로 이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인데요. 이 엔트그룹이 전 세계 최대의 핀테크 업체가 된 것도 바로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엔트 파이낸셜이 엔트가 그 개미들을 위한 금융이라고는 많이 네네 맞습니다. 개미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개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 마이짐스라는 어떤 이름을 가졌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워낙 국영은행 중심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이 서민들에게 가지 않고 뭐 국영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만 돈이 가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이들 서민에게는 돈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황 속에서 알리바바의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이들 소비자, 특히 자신의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든 담보 없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어떤 금융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중국의 거대한 어떤 금융 사각지대를 없앤 그런 굉장히 큰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못하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엔트그룹과 그 텐센트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벤치마크해서 지금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굉장히 복잡한 어떤 금융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많습니다. 핀테크 시대에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한데 융합되는데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벽을 쌓아서 이렇게 규제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금융 혁신들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기존 금융사들이 어떤 이런 핀테크를 오프라인 금융의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런 핀테크 혁신의 어떤 트렌드에 빠르게 동참하지 못한 이런 탓이 있습니다. 중국의 혁신이란 것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아예 0이었던 것을 1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술을 소비자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 1을 100으로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용화되는 기술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업종 경계를 넘어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야로 확장을 시킴으로써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감각과 역량이 중국 IT 기업들에게 탁월하다. 중국은 규제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일단 허용하고 사후에 그 시장이 충분히 커졌을 때 보완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즉, 안 되는 것만 미리 딱 정하고 나머지는 다 되게 하는 이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택함으로써 실제로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9년이 지난 2014년에야 이 관련된 규제를 내놨고,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그러니까 핀테크를 통해서 송금하는 이것과 관련된 것도 한 11년이 지난 2016년에야 중국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내어놨을 만큼 굉장히 신성장 산업에 친화적인 이런 네거티브 방식의 어떤 규제 전략을 중국 정부가 취했고,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함께 잘 나가자고 이렇게
서로 결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곧 1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시킨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벌써 심천이라든지 다양한 시범지구에서 디지털 형태로 된 인민폐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들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게 기존의 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다른 점은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수기적인 어떤 그런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반해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위안화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격이 안정돼 있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디지털 화폐를 빠르게 육성하는 이유는 사실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위안화를 중국 대륙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도 쓰게 하는 이런 위안화 국제화를 굉장히 추진해 왔는데, 특히 1대1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을 잇는 육상, 해상 이 로를 1대1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든지 아프리카 같은 이들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이 위안화 국제화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 들어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 중국몽, 즉 차이나 드림을 실현시키겠다는 건데요. 중국의 어떤 혁신 기업과 중국의 어떤 혁신 산업을 일으켜서 수백 년간 겪었던 어떤 자국의 어떤 낙후되었던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 인류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하나의 국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몽 실현 가능성이요? 꽤 높다고 봅니다. 중국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미 14억이라는 그 방대한 내수 시장만으로도 그 어떤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요. 중국을 향해서 수출하는 국가들, 중국과 금융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 그런 중국몽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어떤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제 줄다리기를 잘 타야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중국을 굴기시킨 힘, 후발주자의 역설입니다.